안녕하세요. 주린센터TV입니다.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녹화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슈팅을 줄 수 있을 만한 차트와 종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회사의 상황에 대한 기본적 분석은 배제한 채 차트의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만을 가지고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지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석에 더하여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기업의 내부적인, 외부적인 상황, 테마, 재무 상태 등 기본적 분석이 더해진다면 더 신뢰성이 높은 분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어떠셨나요?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이 소폭 상승했지만 아마도 지난주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은 쉽지 않은 흐름이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일부 종목, 일부 테마에만 수급이 몰리는 쏠림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대부분의 중소형주는 움직임이 좋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에서 작은 슈팅들이 나와주었는데요. 흐름이 길게 이어지진 않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 추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종목 중 청보 흐름이 조금 인상적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첨보 차트입니다. 이 라인이 돌파가 되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슈팅이 나올 만한 자리였는데 방송 이후에 다음날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 라인까지 한번 찍고 반등해주면서 요 캔들이죠. 몸통이 작은 캔들로 한번 조정을 받았어요. 이러면 이날 종가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가 돼요. 이 전날에 이 캔들이죠. 돌파는 불완전한 돌파로 이 옆에서 지지받는 것을 확인해야 돌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다음날 한번 지지받고 이렇게 반등해주면서 괜찮은 캔들이 떴죠. 물론 조금 더 캔들을 옆으로 이렇게 세워나갔을 수도 있지만 상승하는 차트에서 중요 매수 포인트에서 이러한 조정의 형태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를 할 때 아예 양봉으로만 지금 쭉쭉쭉 시원시원하게 돌파해 주었죠. 지금 1000번은 5일선을 기준으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예요. 중대형주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흐름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슈팅 자리에 있는 차트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같이 공부했던 종목은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릴 테니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었던 종목이죠. 지난주에 중요한 라인을 이렇게 그어드렸고 이 구간이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는데 지수와 함께 밀려버렸다. 하지만 지수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분을 하루 만에 어느 정도 회복해 주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다시 이 라인을 회복해 준다면 단기 흐름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라인 위에서 주가를 다시 회복해 주었고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 라인에서 지금 조정을 잘 받는다면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주에도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요. 다음 종목은 메디쿡스입니다. 일단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자면 처음으로 그어드리는 것 같네요. 대략 이런 식으로 그어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하락 흐름으로 이어지다가 횡보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횡보 흐름에서 바닥을 잘 다지는 종목일수록 상승 흐름으로 이어졌을 때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이는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이 출현하였지만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았죠. 매물 소화 과정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터진 거래량을 보면 역대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슈팅을 준 이후에 지금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을 이 밑으로까지 이 라인 근처까지도 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이 밑에 구간까지 내려가지 않고 바로 반등을 해줄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을 이어나갈지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다음 종목은 오디텍입니다. 주봉을 먼저 보면 이때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2주 동안 큰 상승을 해주었지만
2주째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정 형태와 흐름이 이렇게 밑으로 가지 않았고 옆으로 강하게 받쳐주면서 버티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번 주에 마무리된 캔들이 지난주의 하락분을 전부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 두 캔들을 합쳐본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밑꼬리가 길고 몸통이 짧은 거의 도치에 가까운 캔들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행보 조정에서 이런 형태의 캔들의 출현은 다음 주에 상승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그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 행보 흐름과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게 해주는 캔들이죠. 연봉, 월봉에서 이런 캔들들이 출현한다면 강력한 추세 전환의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주봉,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월봉, 연봉에서의 신뢰성이 더 높을 뿐입니다. 다음은 MPC입니다. 이 종목은 이전에 같이 공부했었던 종목이죠.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장대양봉의 상단에서 상승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슈팅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번 눌러주고 가는 모양새가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눌러주고 큰 슈팅이 나왔는데요. 현재 조정받는 상태가 매우 좋아 보입니다. 장중에 봤을 때 오늘 이 윗꼬리가 없었는데 윗꼬리가 생겨버려서 약간 안 좋아지긴 했어도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흐름에서 윗꼬리 아랫꼬리가 짧은 도치형 캔들이 오늘 위치에 딱 선다면 월요일에 매우 높은 확률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상태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주린이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대응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렇게 한번 눌러줄 때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리에서도 슈팅이 나온다면 그냥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른 종목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눌러주는 가운데 이런 위치에서 방금 전 했잖아요. 이런 캔들이 떴을 때 캔들 합쳐보면 이런 모양의 캔들이 되죠. 이런 자리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리스크를 확 줄일 수 있겠죠. 다음 종목은 액토즈 소프트입니다. 이 종목 역시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제가 하나 알려드렸었잖아요. 헤드앤숄더 반대인 인버스 헤드앤숄더 패턴 기억나셔야 해요. 크게 상승한 종목에서 쌍봉이나 이렇게 헤드앤숄더 형태의 모습이 보이면 이후에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크게 하락하는 주식에서 더블 바텀 혹은 트리플 바텀 혹은 인버스 헤드앤숄더 형태가 나온다면 하락했던 주식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단 형태보다는 이 뒤에 나타나는 거래량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 간단하잖아요. 액토즈 소프트는 인버스 헤드앤숄더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앞에 매물대를 잘 소화해 주었고 현재 큰 상승 이후에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눌림이 끝나고 반등할 때 적어도 이 앞에 매물대에서는 지지받고 반등해 줄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반등해 줄 때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SAMT입니다. 이 종목도 이때 같이 공부했었어요. 이 앞의 흐름과 이 장대 양봉 안에서 조정을 잘 받고 있었는데 이 장대 음봉을 이 장대 양봉으로 하루 만에 이렇게 회복해 주면서 이 추세를 죽이지 않고 이어나갔죠. 이때도 설명드렸었어요.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떴다면 수일 내에 회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후에는 지붕 모양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큰 슈팅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여기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상태로 이 전고점을 뚫어주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밀리잖아요. 전고를 돌파할 때는 반드시 특징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 슈팅 이후에 지금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봉이 조금 깨름칙하긴 하지만 추세는 아직 살아있어요. 다음 주에 같이 한번 관심 있게 잘 살펴보자고요. 다음 종목은 KCTC입니다. 이때 같이 공부한 이후에 큰 슈팅이 한번 나왔고
밀렸는데 밀리더라도 시세가 끝난 종목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슈팅을 한 번 더 나온 이후에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살짝 상승 조정을 받다가 한번 밑으로 이렇게 빼고 다시 이렇게 들어 올렸잖아요. 이런 흐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눌러주고 가는 그림이 더 좋아 보인다, 이런 말 많이 쓰죠. 큰 슈팅 이후에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둥그런 밥그릇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둥그런 그릇 모양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아마도 바닥권에서도 이런 모양을 많이 보셨을 거고, 크게 상승했던 종목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모양이 왜 자주 보이냐면, 이 매물대에서 서서히 밀려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하락하다가, 주가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 매도세에 밀려서 상승 흐름을 제대로 타지 못하다가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가 되면 매도세가 잦아들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강해진 매수세로 인해서 상승 흐름으로 살살살 타기 때문에 이런 모양과 흐름이 자주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중간에서 빵빵빵 터트리는 종목도 있겠지만, 많은 종목들이 이런 흐름을 가져가게 돼요. 어쨌든 이 종목은 이 앞에 엄청난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정을 받는 가운데 거래량과 이런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다음 종목은 동방입니다. 이 종목도 같이 공부했던 종목이죠. 지금 보면 몇 주 전부터 같이 공부했던 종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슈팅이 나온 종목이 눌림을 주고 계속 그 흐름을 이어나가거나, 혹은 같이 살펴본 종목이 추세가 죽지 않고 계속 포착이 된다는 말인데요. 결국엔 단기, 중기 흐름에서는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는 특정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되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테마나 업종이 상승 흐름을 탔을 때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어쨌든 동방이라는 종목은 지금 이 작은 박스권을 만들어 놨는데, 이 상단에서 주가를 잘 만들어 놨지만 거래량이 부족하면 이 부분을 돌파하더라도 다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위치는 좋은데 거래량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죠. 다음 주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다시 한번 이 구간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할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선도전기입니다. 이 종목은 주봉으로 먼저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완만하게 거래량을 늘리면서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번 주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꽤 큰 상승을 한번 해주었어요.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는 종목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계속 장대 음봉이나, 보이시죠? 윗골이 달린 캔들이 보이면서도 밀리지 않고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목요일에 큰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하나 세워줬고, 오늘 그 안에서 양봉을 하나 더 세워줬는데요. 아주 단기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 꼬리 안에서 음봉을 하나 세워주고 쉬어가는 게 더 좋긴 해요. 하지만 이 거래량과 이 양봉 캔들은 주봉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의미가 있는 캔들입니다. 지금 조정도 나쁘지는 않고 이 뒤에서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봐야겠지만, 단기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 양봉의 종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EID입니다. 월봉을 먼저 보면 이 종목은 엄청난 하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추세를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봉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단기간 급등이 있었고 단기간 폭락도 이어진 가운데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상승 삼각 수렴형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수렴의 끝에서 방향을 정하게 되죠.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매수 타점은 1차로 이 구간을 돌파할 때고, 좀 더 안전한 매수 타점은 2차로 상승을 확인하고 한번 눌러주면서 반등해 줄 때, 이때입니다. 완벽히 모양을 유지하면서 타점이 정확하게 나오는 차트는 많지는 않지만 이런 대략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접근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패턴은 폴링 웨지를 제외하고 중요한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더블 바텀, 트리플 바텀, 인버스 헤드 앤 숄더, 더블 탑, 헤드 앤 숄더, 트라이앵글 시리즈, 라이징 웨지, 컵 위드 핸들, 거의 다 종목 분석해드리면서 그때그때 알려드렸어요. 아무튼 이 아이디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즉 상승 삼각수형 패턴을 이해하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DIT입니다. 월봉을 먼저 보면 상승하는 가운데 한번 장대 음봉이 이렇게 섰는데, 지난달에 어땠죠? 밑꼬리가 길고 몸통이 짧은 캔들이 나왔어요. 월봉상 이런 흐름에서 이런 캔들이 뜬다면 다음 달은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시나 상승으로 바뀌고 큰 상승이 있었죠. 정말 단순하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되면서 소홀히 하게 되는 기본적인 것이에요. 이런 상승 흐름에서 시세가 끝나지 않고 조정을 줄 때 월봉으로 이런 캔들이 뜬다면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수십 번 알려드렸었죠. 일봉으로 돌아가서 지금 N자형 차트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전고 부근에서 역시나 밀렸어요. 다시 한번 전고 돌파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서 조정을 잘 받거나 전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잘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혹은 장대 양봉으로만 흐름이 쭉쭉쭉 이렇게 이어져야 해요. DIT는 지금 이 중간 부분에서 조정을 잘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이죠.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대응선을 이 장대 양봉의 종가로 이렇게 잡아본다면 이 장대 음봉을 바로 이렇게 회복해 주면서, 이렇게 회복해 준다면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이죠? 다음 주에 전고 돌파를 시도하러 가는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요. 다음 종목은 교촌 FMB입니다.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 상장 이후에 쭉 내려오기만 하다가 단기 저점으로 보이는 구간을 만들어 주었고, 거래량을 조금 터트린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탔어요. 근데 매도세가 강하여서 하락 조정을 받다가 이 파란색 선 보이시죠?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 삼아 지금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때 한번 쌌지만 우리가 많이 봤었던 밀리는 자리죠. 물론 이 자리에서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지만 이후에 재차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전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서 자리를 잡을지 아니면 바로 돌파를 시도해 줄지는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밀리더라도 짧은 조정 시간을 갖고 다시 돌파해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종목은 효성 ITX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크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저항 구간을, 이 빨간색 보이시죠? 저항 구간을 만들어 놨고 현재 그 구간에서 지금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하락하는 가운데 골파기처럼 보이는 구덩이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지금 조정 모양을 보면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장대양봉 다음날 이 두 번째 캔들이 조정을 여기까지 한번 찍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장 초중반까지 음봉을 크게 만들면서 조정을 좀 더 길고 깊게 가져갈 듯 하다가 밑꼬리를 길게 남기면서 말아 올렸죠. 다음 주에 기대해봐도 좋을 종목입니다. 저는 이거 다음 주에 쏠 것 같은데요. 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지금 조정을 잘 받으면 슈팅이 나올 만한 종목입니다.
다음 주에 잘 지켜보자고요. 지금까지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차트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추세만 죽지 않는다면 2주, 3주까지도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입니다. 다음 주에도 보유하고 계신 주식 대응 잘 하시고요. 이번 주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